어둠이 짙게 깔린 낡은 골목길. 축축한 벽돌담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민주는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그 골목을 들어섰다. 낡은 교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 든 낡은 가방은 그의 불안한 마음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17살. 민준의 세상은 언제나 이 어두운 골목처럼 차갑고 습했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곳은 잔인한 사냥터였고 민준은 매일같이 쫓기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야, 김민준, 오늘 숙제는 가져왔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이재현이었다. 민준의 학교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그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학교 안팎에서 군림하는 폭력의 왕. 재현의 뒤에는 늘 그렇듯 그의 추종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비열한 웃음을 띠고 민준을 노려보는 그들의 시선은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애써 고개를 들지 않고 움츠러들었다. 숙제요. 무슨 숙제? 재현은 민준의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다. 어제 내가 말한 거 벌써 까먹었냐야. 너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재현의 발길질에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안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책들을 주우려 했지만 재현은 그의 손을 발로 밟으며 낄낄거렸다. 어디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내 책을 만지려고 해. 민준의 얼굴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곧 더 큰 모욕과 폭력을 의미했다. 내 어희 아버지 말이야. 그렇게 잘난 변호사였다며. 근데 왜 맨날 너는 이렇게 비실비실대냐? 아니면 혹시 아버지가 너를 버리고 도망간 거냐? 재현의 말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고 민준은 그 후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재현은 민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민준의 몸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노려봤다. 우리 아버지 함부로 말하지 마. 재현은 민준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켰다. 어쭈 이제 말대꾸도 하네. 겁도 없이. 재현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민준을 에워싸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수많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그저 고통을 견디며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흐릿한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 모든 순간 낡은 골목길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철제 담장 너머에서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다.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진돗개. 그의 이름은 이름이었다. 민준의 가족이 그를 처음 데려왔을 때 아무도 적절한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그냥 이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민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름은 매일같이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이 골목길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잔인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그의 날카로운 후각은 민준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를 감지했고 그의 예민한 청각은 민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재현 무리의 비웃음을 선명하게 들었다. 이름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철제 담장을 부수고 달려나가 민준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목에 채워진 낡은 목줄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목줄은 민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허락한 안전장치였다. 혹시라도 이름이 사고를 치면 민준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처럼 붉게 타올랐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여 요동쳤다. 민준의 고통은 이름의 고통이었다. 민준의 수치심은 이름의 수치심이었다. 이름은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다. 재현 무리가 민준을 실컷 괴롭히고 떠나자 민준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름은 낑낑거리며 철제 담장을 긁었다.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이름의 슬픈 눈과 마주치자 민준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름아,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이름에게 다가갔다. 이름은 민준의 얼굴에 자신의 코를 비볐다. 그리고 민준의 손목에 있는 상처를 핥았다. 그 따뜻하고 거친 혀의 감촉에 민준은 깊은 위로를 느꼈다. 이름의 눈빛은 내가 옆에 있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이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민준은 이름의 목줄을 풀었다. 가자, 이름아. 둘은 고요히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걸었다. 민준의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이름은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이름은 민준의 상처에서 나는 피냄새와 그의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복수를 갈망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민준의 고통을 끝내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민준의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의 눈물은 민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의 상처는 쓰라렸고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는 너무나도 약하고 무기력했다. 그때 이름이 침대 옆에 다가와 조용히 엎드렸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핥았다. 이름의 따뜻한 천이 민준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민준은 이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름의 눈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름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름은 그에게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 민준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여전히 청은망은 무거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의 상처였다. 어제 재현 무리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민준의 침대 옆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이었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는 깊은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름은 민준의 손을 핥으며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듯했다. 민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준의 가방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다시 낑낑거리며 민준의 옷을 잡아 끌었다. 민준은 이름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름아, 왜 그래?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이름은 더욱 강하게 민준의 옷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민준의 가방, 특히 가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주머니를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민준은 이름의 시선을 따라 주머니를 살펴봤다.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휴대폰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 휴대폰을 민준에게 주셨다. 추억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와의 아픈 기억 때문에 이 휴대폰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다. 민준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다. 이름은 휴대폰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향해 코를 비비며 냄새를 맡았다. 민준은 이름의 행동에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름은 마치 이 휴대폰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이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눈꺼풀은 파르르 떨렸고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이름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한 생생한 환영이었다. 꿈속에서 이름은 아직 어린 강아지였다. 그는 울창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숲속은 어둡고 무서웠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민준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이름을 안아 올렸다. 아가,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었니?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이름은 아버지의 품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름의 주인이자 그를 어둠 속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꿈은 빠르게 전환되었다. 어느 날, 이름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연구실에 있었다. 아버지는 모니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이재현의 아버지, 이상철 변호사였다. 이지성 그 자료를 내놔. 순순히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어. 이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민준의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상철을 바라봤다. 이상철, 당신의 추악한 비리를 절대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이상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2 남자는 민준의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름은 주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맹렬하게 짖었다. 그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붙잡혀 제지당했다. 이름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그리고 이상철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USB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다. 네오는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내 아들 민준에게 전해줘. 진실을 밝혀줘. 쓰러져 가는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름에게 속삭였다. 아버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손은 이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꿈은 또다시 전환되었다. 이름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숲속에서 뱀에게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한 백구를 발견했다. 백구는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이름은 망설였다. 하지만 주인의 마지막 유언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진실을 밝혀줘. 이름은 백구를 구했다. 그리고 백구는 이름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이름이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비밀 은신처에 대한 단서였다. 꿈에서 깨어난 이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민준의 아버지는 이 상철 변호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재현은 아버지의 죄를 숨기기 위해 민준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은 민준의 옆으로 다가갔다. 민준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름은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민준을 지키고 그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주인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타올랐다. 날이 밝자 이름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강렬한 의지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이름은 민준의 가방 옆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을 코로 툭툭 밀었다. 민준은 이름의 행동에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다. 이름아, 왜 그래? 이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거야? 이름은 휴대폰을 물고 민준의 손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민준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섰다. 이름은 민준을 골목길이 아닌 평소에는 가지 않던 다른 길로 이끌었다. 민준은 이름의 뒤를 따라갔다. 이름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했다. 이름이 멈춰선 곳은 낡고 허름한 건물 앞이었다. 건물 3층에는 강대호 탐정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곳은 어디지? 그리고 이름은 왜 이곳으로 자신을 이끈 걸까? 이름은 낑낑거리며 사무소 문을 앞발로 긁었다. 민준은 마지못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강대호였다. 민준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이자 과거 함께 사건을 해결했던 베테랑 형사 출신 탐정.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찰을 그만두고 탐정 사무소를 차려 홀로 진실을 쫓고 있었다. 이 상철의 비리를 의심하며 오랜 시간 그의 뒤를 캐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대호는 민준과 이름을 번갈아 바라봤다. 특히 이름의 눈빛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름은 강대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강대호에게 자신의 상황과 이름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다. 강대호는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이지성의 휴대폰이었다. 자신의 친구가 남긴 유일한 유품. 강대호는 이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름은 강대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강대호는 이름의 눈에서 이지성의 영혼을 느꼈다. 그리고 이름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름은 분명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강대호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지성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시작이었다. 강대호의 탐정사무소는 낡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의 손에 들린 이지성의 낡은 휴대폰을 본 순간
강대호의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지성,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파트너. 그리고 그가 쫓던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 강대호는 민준과 이름을 번갈아 바라보며 렉스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지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 녀석이 널 여기까지 이끈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아버지의 휴대폰을 내게 줄 수 있겠니? 강대호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름은 강대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낮게 낑낑거렸다. 마치 맞아요. 아저씨, 제가 이분에게 무언가를 알려드려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대호는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있었지만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휴대폰에는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다. 강대호는 이지성의 습관을 기억했다. 이지성은 중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숨길 때 항상 특정한 패턴의 암호를 사용했다. 강대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휴대폰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휴대폰 안에는 일반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대신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강대호는 자신의 노트북에 휴대폰을 연결하여 파일들을 복사했다. 그리고 익숙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동안 강대호는 민준에게 이지성과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아버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셨어.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의 파트너로서 함께 진실을 쫓았지. 우리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 그 중심에는 이 상철이라는 악마 같은 변호사가 있었지. 민준은 강대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변호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겨진 영웅이었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민준의 눈은 흔들렸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암호 해독이 완료되자 수많은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 중에는 이지성이 직접 촬영한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수많은 문서 파일들이 있었다. 강대호는 가장 먼저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이 상철 변호사와 흥룡회 조직원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과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고위층 인사들의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지성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 개의 녹음 파일이었다. 이지성과 이 상철 변호사 간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다. 이상철은 이지성에게 자료를 넘기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이지성은 끝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상철은 이지성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이 녹음은 이지성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개자식들, 이지성, 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다. 이름은 강대호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이름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함께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영상을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용기가 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재현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이름이 민준의 가방 쪽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낑낑거리며 민준의 가방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민준은 가방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름은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가방 안쪽에 있는 낡은 필통을 코로 밀었다. 필통 안에는 낡은 지우개와 함께 민준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과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름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자마자 낑낑거렸다. 민준은 사진 속 장난감 자동차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 장난감 자동차는 아버지가 어릴 적 민준에게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는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이 자동차 안에 무언가를 숨겨두셨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민준은 장난감 자동차를 분해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로칩을 강대호에게 건넸다. 강대호는 마이크로칩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칩 안에는 이 상철 변호사와 그를 비호하는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가 담긴 음성 파일들이 있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상철 변호사가 재현에게 직접 민준을 괴롭히고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재현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민준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재현의 행동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이름의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겠지.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대호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그리고 이름이는 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너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 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 상철의 만행을 세상에 밝혀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강렬한 의지와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재현의 폭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이름의 주인이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대호는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와 이지성의 휴대폰,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 이 상철 변호사의 추악한 비리와 이지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재현의 학교폭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었다. 이름은 강대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응시했다. 이름의 눈빛은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대호는 이지성이 남긴 증거들과 마이크로칩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빛은 이지성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 상철의 죄를 단죄하겠다는 결의로 불타올랐다. 민준은 강대호의 옆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학교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준의 어린 마음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이름은 민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엎드려 그의 손을 핥았다. 이름의 따뜻한 천은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강대호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대호는 이지성과 함께 정의를 쫓던 시절,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이상철이 더 이상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기자회견은 강대호의 탐정사무소에서 열렸다. 작은 사무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이름과 함께 강대호의 뒤에 섰다. 강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이지성 변호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주장하며 이상철 변호사가 마약 조직인 흑룡회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인체 실험을 자행했으며 이지성을 살해했다고 폭로했다. 여기 이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강대호는 이지성의 휴대폰에서 복사한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상철 변호사와 흑룡회 조직원들의 거래 현장이 담긴 영상과 이지성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이상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기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대호는 민준의 학교폭력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상철 변호사의 아들 이재현은 자신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김민준 군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지성 변호사가 남긴 증거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대호는 재현의 학교폭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는 기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름의 따뜻한 천에 의지하며 용기를 냈다. 이름은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대호의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유명 로펌 대표 이상철 변호사, 마약 조직과 결탁 의혹, 변호사 살해 및 비자금 조성 혐의, 학교폭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국민적 공분은 들끓기 시작했고 이상철 변호사의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상철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여론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강대호와 민준 그리고 기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상철은 자신의 아들 재현을 불러들였다. 재현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빠, 정말이 아빠가 사람을 죽였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상철은 재현의 뺨을 후려갈겼다.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모든 것은 저 강대호라는 놈과 김민준이라는 비열한 녀석이 꾸민 짓이야.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상철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눈에도 진실을 감추고 그를 자신의 추악한 계획에 끌어들이려 했다. 이상철은 재현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렸다. 김민준의 집으로 가서 네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와라. 그 자료들만 없애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재현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괴롭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을 느꼈다. 이제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자 재현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한편 강대호는 경찰청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김민준 경위에게 넘겨주었다. 김민준 경위는 강대호의 오랜 동료이자 믿음직한 후배였다. 그는 강대호가 이지성의 복수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민준 경위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곧바로 이상철 변호사에 대한 특별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상철 변호사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마약 조직과의 유착, 불법적인 인체 실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이지성 변호사 살해 혐의까지.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하지만 이상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때였다. 이상철의 부하들이 민준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준의 집을 샅샅이 뒤지며 이지성이 남긴 다른 증거들을 찾으려 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방에 숨어 공포에 떨었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빛났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지성 그놈이 뭘 더 숨겼다는 거야. 이상철의 부하들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민준의 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상철의 부하들은 이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이름은 그들의 발목을 물고 팔을 핥히며 그들을 제압하려 애썼다. 그때 재현이 민준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재현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재현은 이 상철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하들은 재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재현은 부하들을 밀쳐내고 민준에게 다가섰다. 민준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재현은 민준의 눈을 마주치자 자신의 모든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름은 재현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름의 눈빛에는 복수심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쳤다. 재현의 진심이 이름에게 전달된 듯했다. 강대호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뒤였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상철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준 경위가 이끄는 경찰들이 민준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 상철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김민준 경위는 재현이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재현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더욱 크게 보도되었다. 이재현이 자신의 아버지의 추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민준에게 사죄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상철 변호사의 죄는 더욱 명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민준은 재현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경위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민준의 집은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되었다.
이 상철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재현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주는 재현의 사죄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김민준 경위는 재현을 보호 조치한 뒤 민준의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상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테니 걱정 마라. 김민준 경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지성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동료로서 민준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대호는 재현의 자백과 함께 렉스가 지켜낸 모든 증거들을 김민준 경위에게 넘겼다. 특히 이 상철이 재현에게 민준을 괴롭히고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 상철이 이지성을 살해하고 그 뒤를 숨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 상철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흑룡회와의 유착, 마약 거래, 불법적인 인체 실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이지성 변호사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상철은 악마 변호사로 낙인 찍혔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국민적 공분은 최고조에 달했고 이상철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상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증거들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매일같이 법정에 출석했다. 재현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버지의 추악한 지시와 자신이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했다. 재현의 진술은 이 상철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증언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민주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름은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법정 안에서 민준이 불안해할 때면 이름은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앉아 온기를 전해주었다. 이름의 존재는 민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이상철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버텼다. 그는 법정에서 민준과 재현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조롱했다.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이야. 너희 아버지는 내게 덤비다가 개죽음 당한 거야.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이 상철의 악마 같은 말에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의 눈을 보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름의 눈빛은 흔들리지 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대호는 이 상철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이지성이 남긴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렉스의 기억을 더듬었다. 렉스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했다는 민준의 진술이 강대호의 뇌리를 스쳤다. 이지성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리고 렉스가 지키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어딘가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강대호는 민준과 이름을 데리고 이지성의 오랜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이지성이 돌아가신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책들과 먼지 쌓인 서류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어항. 이름은 어항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흥분했다. 그리고 어항 아래쪽의 받침대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이름아, 왜 그래? 여기 뭐가 있어? 민주는 이름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강대호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항 받침대 아래에 작은 서랍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서랍은 낡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강대호는 서랍을 열기 위해 도구를 가져왔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지성과 강대호,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민주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서동철 검사장 이지성이 왜 서동철 검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지? 강대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서동철은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지성이 이 상철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서동철 검사장의 이름까지 언급했던 것을 강대호는 기억했다. 설마 서동철 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강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비밀 파일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문서 파일이 들어있었다. 암호를 해독하자 문서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서동철 검사장과 흥룡회, 그리고 이 상철 변호사 간의 비밀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서동철 검사장이 흥룡회의 불법적인 사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받고 그들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보호해준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이 상철 변호사를 통해 서동철 검사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이 상철의 비리 뒤에 서동철 검사장이라는 더 큰 그림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지성은 이 상철을 통해 서동철 검사장까지 파헤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름은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주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이 단지 이 상철 한 명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강한 결의를 다졌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드러내야 했다. 강대호는 즉시 김민준 경위에게 연락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에 대해 알렸다. 김민준 경위 역시 충격에 빠졌다. 서동철 검사장이라면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들 만한 거물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김민준 경위는 서동철 검사장에 대한 비밀 수사를 개시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름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민준의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지성의 영혼과 연결되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주는 메신저이자 민준과 강대호를 인도하는 등대였다. 그의 충성심과 지혜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정의를 향한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서동철 검사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드러나자 강대호와 김민준 경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지성이 남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찰 내부의 강직한 검사들과
언론에 동시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숨죽였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이름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름의 따뜻한 온기는 민준에게 알 수 없는 용기와 평온을 주었다. 언론은 서동철 검사장과 이 상철 변호사, 그리고 흥룡회 간의 추악한 거래에 대한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법조계 거물의 마약 조직 유착 및 살인 청부 의혹, 학교폭력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등의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민적 공분은 최고조에 달했고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고 서동철 검사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동철 검사장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지성이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강대호와 김민준 경위의 치밀한 수사망은 그를 옥죄어 들어갔다. 특히 이 상철 변호사가 아들 재현을 시켜 민준을 괴롭히고 증거를 찾으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악함과 정의의 대결로 확대되었다. 재현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선생님들도 그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학교 폭력과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깊은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렸다. 재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와 친구, 그리고 가족까지. 그는 이제 자신이 민준에게 했던 것처럼 홀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 상철 변호사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렉스가 지켜낸 USB 속 영상, 이지성의 일기장, 그리고 강대호가 찾아낸 비밀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는 그의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특히 재현의 증언은 이 상철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술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재판정 안에서 이 상철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민준을 향해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의 옆에는 이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름의 존재는 민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드디어 재현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민준에게 저지른 학교 폭력과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던 과정을 낱낱이 증언했다. 아버지가 민준이를 괴롭히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재현은 끝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때 재판정 문이 열리고 서동철 검사장이 들어섰다. 그는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둘러봤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민준의 옆에 앉아있는 이름을 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름은 서동철 검사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름의 눈빛은 서동철을 향한 깊은 적개심을 드러냈다. 마치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동철 검사장은 예상치 못한 이름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때 강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서동철 검사장과 이 상철 변호사의 오랜 유착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강대호는 준비해온 USB를 법정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서동철 검사장과
이 상철 변호사가 흥룡회 조직원들과 함께 은밀한 장소에서 비자금을 주고받는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이지성이 목숨 걸고 촬영한 것이었다. 서동철 검사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이 상철 변호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영상에 망연자실했다. 서동철 검사장이 자신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가장 큰 죄악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재판장은 강대호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서동철 검사장에게 신문을 시작했다. 서동철 검사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영상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서동철 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이자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서동철 검사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재현을 찾아갔다. 재현은 차가운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공허했다. 민주는 재현의 맞은편에 앉았다. 재현아, 너 괜찮니? 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재현은 흐느끼며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다. 민준은 재현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재현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재현은 비록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작은 불꽃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름은 면회실 문 밖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면회실에서 나오자 이름은 낑낑거리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민준은 이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름의 눈빛은 따뜻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름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이 상철 변호사와 서동철 검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상철은 이지성 변호사 살해 및 마약 조직과의 유착,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동철 검사장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그리고 이 상철 변호사의 비리를 비호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흥룡회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이 사건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오랜 우울증에서 벗어나셨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더욱 강하고 의연해지셨다. 민주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했다. 친구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선생님들도 그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름은 학교폭력과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주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름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려 아이들에게 용기와 정의,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준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오랜 병에서 벗어나셨고 민준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들은 낡은 집을 떠나 햇살 가득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는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름은 새로운 집에서도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그의 존재는 민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선생님들도 그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특히 재현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재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민준의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민준 경위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경찰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민준과 이름의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종종 민준의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름과 시간을 보냈다. 이름은 김민준 경위를 볼 때마다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다. 정수철 탐정은 다시 자신의 탐정 사무소로 돌아갔지만 그는 민준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다. 민준은 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름은 민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준은 이름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름은 민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민준은 이름을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이름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자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름도 세월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녀석의 털은 점차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민준은 이름의 곁을 지키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기로 다짐했다. 그는 이름에게 받은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오후, 민준은 이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다. 이름은 예전처럼 힘차게 뛰지는 못했지만 민준의 옆을 묵묵히 따랐다. 그때 이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민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이름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름아, 왜 그래?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낮게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그의 몸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름의 눈빛이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다. 민준은 이름이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름아, 안 돼. 제발.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름을 품에 안았다. 이름은 민준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남아있었다. 이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름의 죽음은 민준에게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름은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이름은 아버지의 영혼과 연결되어 민준에게 온 선물이었다. 그는 이름 덕분에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민준은 이름을 아버지의 묘소 옆에 묻어주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며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와 이름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민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민준은 다시 학업에 몰두했다. 그는 이름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는 명문법대에 합격했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김민준 경위, 정수철 탐정과 함께 아버지와 이름의 묘소를 찾아갔다. 김민준 경위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이름이도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민준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다. 그는 마치 아버지와 이름이 그 구름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의 영혼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들이었다. 민준의 어깨에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아버지의 굳건한 정신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 그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